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의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먼저 뭔지부터 짚어보고 이야기 본격화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 사건이 11월 초 늦은 밤에 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이 술을 마신 이 차관이 일단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차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를 이 멱살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멱살을 잡았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그때 당시에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는 기사가 이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아파트에 다 들어와서 정찰을 했고 이 멱살 한번 잡힌 거고 뭐 크게 다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진술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 경찰에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서까지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경찰은 그래서 이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 종결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때 이용구 차관이 이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판사 출신인데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부에 이 법무실장을 했고 나중에 이 법무부 차관이 된 건 이달 3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잠깐 사인으로 있었던 이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왜 이용구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았느냐, 내사 종결했느냐 이거거든요. 예. 경찰에서 우선 처분한 건데 네. 김종훈 변호사님, 형사 입건하는 거랑 입건하지 않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형사를 입건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제 수사를 진행했느냐 말았느냐 차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수사 경력이 조회되느냐, 수사 경력이 아예 남지 않느냐, 네. 예,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하고 형사 입건하지 않았으면 수사 기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나뉘고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게 특가법상 특별한 혐의를 받는 범죄랄 그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네.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거 피해자의 그렇습니다. 의사에 피해자의 반해서는요. 의사.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차관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이제 운행 중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그 당시에 그 윤정식 기자가 말한 대로 그날 밤 서초구에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이 택시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랑이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 정차한 상황에 그 택시 상황이 운행 중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행 중이었다면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예. 아니면 그냥 단순 폭행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핵심은 운행 중 폭행이냐, 운행과 무관한 폭행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특가법상 그 운행 중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을 당한 뒤에도 택시 운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판단 요소가 되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교통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였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의 입장은 이게 운행 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즉 운행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예. 이에 대해서 반론의 내용은 폭행이 차량 내부에서 일어났다면 택시 기사가 설령 차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윤 기자,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 우리 김종훈 변호사가 간략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네, 일단은 뭐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사 네. 종결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장소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시청자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일에 접촉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건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는 이 공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용도로가 아닌 곳에서 즉 목적지에 다 도달을 해서 운행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좀 이야기가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멱살이 잡혔다. 근데 뭐 다친 데는 없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 폭행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마스크를 요즘 안 쓰고 택시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이런 데를 타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보도가 좀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그럴 경우에 만일에 좀 기사를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 없이 지금 특가법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거는 버스라든지 택시가 공용 도로에 있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분명히 폭행이 들어갔었을 때다 보니까 예외 없이 특가법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 사례는 좀 다르다라는 게 이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이요, 2017년 이 헌재에서 이 공중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논란은 일고 있다 보니까 이 경찰이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이 택시 기사 판례들을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결국 경찰은 내사 종결할 때 그냥 뭐 뜬금없이 내사 종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동안에서 축적된 판례를 가지고 그 분명히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예. 그런데 이용구 차관과 이번에 비슷한 상황 사건으로 해서 특가법이 적용된 판례도 좀 법조계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26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11월 26일에 그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오히려 특가법을 적용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택시가 정차한 상황에서 이제 손님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안이랑 굉장히 그 사실관계만 봤을 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어디였어요? 정확히 제가 그 도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이제 주행 중인 도로, 이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고 네. 이제 일반 도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당시에는 특가법 적용을 인정을 해서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폭행 혐의가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은 기자, 조금 전에 그 처음에 설명할 때 그 이용구 차관은요, 앞서서 법무부의 법무부 실장을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의 지명 임명되기 그 사이에 그 일반 민간인 변호사 신분일 때 일어난 사고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일 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도로 위 폭력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게 있네요. 그게 이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 8월에 낸 건데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017년 1월부터 이 최근까지, 그때 당시 최근까지 이 총 4,922명을 운전자 폭행 등 특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서 그중 104명을 구속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말한 폭행의 사례 중에는 택시 기사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했던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딱 찝어서 들어간 게 동전을 던진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된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이제 술에 취한 승객이 집에 다 도착을 한 다음에 거스름돈 문제로 좀 기사와 다투다가 네. 나중에 동전들을 막 집어 던졌다가 그거에 충격을 받았던 기사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되셨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자마자 이제 법무부가 취했던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즉 그러니까 도로 위에 폭력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이 이용구 차관이 그 이후에는 사인이 된 다음에 비슷한 행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언행불이치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출근했죠. 기자들이 좀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택시기사 폭행 질문이 이어지자 한숨만 쉬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이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러면 어쨌든 공식 반응은 좀 내지 않은 건데요. 일단은 코로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